8월 8일 주간 테스트 3학년 천생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에 사용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한다. 이게 틀렸겠죠. 사용자를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한다가 되겠고, 자, 2번에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제 근로자는 대가를 꼭 받아야 돼요.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임금. 자, 3번 일을 하여 얻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맞죠? 3번이 근로자고, 4번 회사나 공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나 공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사용자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한 이유가 사용자의 지위 향상이 아니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억,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윤씨, 가윤씨네요. 가윤씨. 요거는 선생님도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작은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면 사장님이잖아요. 운영하면 사용자입니다. 디귿,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다영씨인데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죠. 리을, 식품회사에서 상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지.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자기 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근로자는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임금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수준은 헌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이 아니고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근로조건은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5번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자, 5번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1시간이면 4시간이면 30분 휴식,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60이 되나요? 네, 6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 3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자, 노동 3권 3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단결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이 있었고,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리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6번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 감독은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 틀렸고, 니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결권이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을 맞고, 자, 디귿,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노동 3권과는 관계가 없고, 근로조건의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걸, 이게 교섭이죠. 그래서 리을 맞고요.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쟁의 행위를 하는 거, 이게 행동권이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답변을 얻은 결과이다. 옳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만큼은 받았다.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옳게 답변한 사람, 침해당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매일 도중에 쉬지 않고 5시간씩 일했다. 이거는 이제 위반 사항이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다. 잘했네요. 갑자기 10일 후에 이제 10일 후에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고 30일이죠. 해고 통지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침해당한 것은 나진이와 라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9번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게 이제 부당 노동행위죠. 부당 노동행위.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다른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 퇴직이니까 부당 해고가 되겠죠. 그래서 8번 해당되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조금 거리가 멀고 이건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보다는 노동권 침해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언론중재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도 아니고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기 아니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다음 10번입니다. A씨가 침해당한 노동권의 구제를 위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을 고르시오 돼 있네요. 자, A씨는 매일 근로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월급날이 되니까 월급을 안 줘. 그래서 월급을 절반만 주었다. 이런 게 이제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고용노동부에 찔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고용노동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무엇을 제기해야 되겠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땡땡 자동차 회사는 5년 동안 다툼 없이 노사 간 단체 협약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상을 위해서 15차례나 만나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고 노동조합은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되도록 이해하려고 했다. 일단은 지금 협상이 잘 됐다 맞죠? 그래서 이건 사용자랑 노동자들 간에 협상을 잘한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존중해야 된다. 맞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하는 것도 맞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자, 5번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단체 교섭을 하는 게 아니죠. 주로 단체 교섭은 임단협입니다. 임단협. 임금 단체 협상. 이 임금을 올려달라. 또 내년은 이렇게 또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경우에 많이 이제 단체 교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침해된 경우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국회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파트는 좀 어려워요. 국회 파트가 이제 정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의 사법부가 아니고 자, 사법부는 법원이죠.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자, 법을 만드는 국가작용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법률 제정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회의는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 뽑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통상 국회의원 중에 다수당 그러니까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먹은 정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을 하게 됩니다. 5번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다.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자,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맞습니다. 선거는 4년에 한 번씩을 합니다. 4년.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무회의는 행정부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 입법부 대표로 참여하진 않죠. 리을,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관을 형성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종류인데 국회의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를 선출한다. 이거는 이제 나가 되겠죠. 유권자가 후보자에 투표하는 게 지역구니까 요거는 가가 되겠습니다. 바뀌었죠. 자, 근데 가와 나로 뽑힌 국회의원은 다 똑같습니다. 정기회의도 출석하고 임시회의도 출석을 합니다. 우리 가와 나를 선출하기 위해서 1인 2표제를 뽑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투표권을 2장을 주잖아요. 맞죠? 수업 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인 2표가 맞는 말이고요. 5번은 바뀌었죠. 가가 지역구, 나가 비례대표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잘못 말한 사람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법안을 한번 상의를 해본 다음에 본회의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전에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2번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본회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5번은 2번이 틀렸겠네요. 효율적 의사진행, 외교통일 국방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조직한다 맞고 해당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의한다. 이 심의하는 곳이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의 모습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입법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법부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국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4명,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고 맞죠? 헌법소장은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자, 그 다음은 7번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옳게 말한 사람을 고르시오 돼 있네요. 국회의 기능 3가지가 있잖아요. 국회의 기능은 일단 법률을 제정한다. 맞죠? 국가를 대표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건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대통령이고 예산안 편성을 해서 행정부에 제출한다 돼 있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는 행정부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요게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 행정부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탄핵 잘못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걸 보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결하는 곳이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윤이랑 라이기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은 2번입니다. 자, 8번 다음은 우리 헌법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을 나타낸 사례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법부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제정, 법을 고치는 걸 보고 개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국회 기능 2가지가 더 있어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죠. 예산. 그래서 2번이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정. 3번은 대법관 후보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를 통과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또 있었죠. 일반 국정. 4번도 일반 국정, 5번도 일반 국정의 국정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회의 기능 3가지, 입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암기가 꼭 필요해요. 암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9번 국회는 땡땡땡땡 후보자를 이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한다 돼 있죠. 인사청문회는 이제 행정부에 대한 그 인사 동의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후보자는
니은과 리을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니은과 리을은 주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을 주로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 순서대로예요. 자, 법률안을 첫 번째 누가 발의해야 되겠죠. 라가 먼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뭐 한다? 심의한다. 이 심의를 어디서 하냐면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상임위원회. 자, 그럼 상임위원회가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그 다음 마지막 법률안의 공포, 발표는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10번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일주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될 것은 15일 이내예요. 그러면 2번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잘못됐네요. 상임위원회. 자, 그러면 의견 결정은 국회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자, 4번이 중요한데요. 국회에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제적의원 총수가 300명인데 이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300명 중에 절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 그리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나 아니면 정부가 제출해서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11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2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일단 국정감사가 뭐냐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파악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국정감사.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필요한 사건이 또는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국정조사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정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1단원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2번 풀이를 보면서 잘 준비해서 오답 정리를 이 시험지에다 해오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 놓치지 말고 꼭 잘해주세요.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